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울책 사랑방입니다. 아버지의 편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편지로 가득 친 아버지의 사랑. 선생님이 예시로 들어주었었는데 어떻게 잘 들었나요? 잘 듣지 못한 친구는 아버지의 편지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다산 선생님이나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자기 자신만 아니라 남들을 생각하고 도와주는 올바른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을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노래, 지희. 이 말은 70세 된 할아버지가 어린이에 옷을 입고 재롱을 떨어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옛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을 낳아서 길러주시고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보살펴 주시는 부모님에 대해 어떻게 감사하고 보답해야 할지 많이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부터 선생님이 다산 선생님이 살았던 시대와 생애와 업적 등을 알아보면 우리 친구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와 다산 선생님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산 선생님에게 역사 배우기 편을 통해서 다산 선생님은 언제 시대 때 시대인지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떤 학문이 형성되어졌는지 그리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업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어떤 시대에 살았을까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1762년에 태어나 1836년에 돌아가셨어요. 조선시대 후기, 지금부터 약 200여 년 전이죠. 이때에는 나라 안팎으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세계적으로는 미국이 독립전쟁에서 승리해 아메리카 합중국으로 탄생하는 등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던 중요한 시기였고 우리나라에선 우선 정치적으로 당파 싸움이 매우 심했던 때였죠. 그 결과 백성들은 살기가 매우 힘들었어요. 또 중국을 통해서 서양의 문물과 과학기술 그리고 천주교가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뜻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한 당시의 상황을 바꿔보고자 현실 개혁적이고 좀 더 실용적인 학문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했대요. 이것이 곧 실학이라는 학문이죠. 자, 우리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당파 싸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당파 싸움을 당쟁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당으로 갈라져서 서로 주장을 펴던 것에서 당파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당파 싸움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자기의 주장을 정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펼치고 동의를 구하는 건 민주주의의 기본이기 때문이죠. 지금의 의회 정치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러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로지 정권을 잡기 위해 서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이게 되면서 당파 싸움이 나쁘게 변질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지금하고 좀 비슷한 상황 같죠? 이러한 당파 싸움은 다산 선생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심했대요. 특히 다산 선생님이 태어나신 해에는 이러한 당파 싸움에 휘말려 영조 임금님이 직접 그 아들인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이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죠. 이 당시의 당파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알려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영조 임금님과 그 뒤를 이어 즉위한 정조 임금님, 영조 임금님의 손자이고 죽은 사도세자의 아들이에요. 이러한 당파 싸움을 없애기 위해 탕평책, 당파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는 정책을 탕평책이라고 합니다. 탕평책을 실시했지만 당파 싸움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대요. 또 사회적으로는 당파 싸움이 극심한 가운데 당시 백성들은 못된 관리들의 횡포와 가혹한 세금에 시달려 힘든 삶을 살아가야 했죠. 특히 삼정의 문란은 그 대표적인 것이었어요. 자, 삼정이란 또 무엇인가 한번 같이 알아봐요. 삼정이란 나라의 살림살이를 튼튼하게 하고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기 위해 시행한 중요한 세 가지 정책이었어요. 즉 토지에 대한 세금 등을 징수하는 전정, 들어본 적 있죠? 군역의 의무가 있는 백성들에게 군포를 진수하는 군정,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 들인 뒤 이자를 붙여 갚는 제도인 환곡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제도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탓에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거둬들이는가 하면 탐관오리들은 죽은 사람이나 갓난아기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등 백성들을 끝없이 괴롭혔죠. 이러한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나는 중국을 통해 들어오던 서양의 문물과 과학기술 그리고 천주교가 더욱더 활발하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널리 퍼지기 시작한 것이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실학을 연구하게 된 것이죠. 당시 중국을 통해 들어온 서양 학문을 서학이라고 하는데, 이 서학은 실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학자들 가운데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노력한 사람들을 따로 북학파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따라서 당시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근심하시던 다산 선생님도 실학과 서학에 많은 관심을 두고 연구하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천주교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사귀면서 천주교 신자가 되었답니다. 뒤에 이로 인해 큰 고초를 겪게 되었고요. 서양의 종교와 문물이 들어오면서 많은 진통을 겪어야 했죠. 특히 1783년에 이승훈이 중국 베이징에 가서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최초로 세례를 받고 천주교 신자가 되어 돌아온 뒤에는 신자들이 많이 늘어나자 정부에서 이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탄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정조 임금님 때에는 적극적으로 학문을 진흥하는 정책을 폈었고, 그 천주교에 관대하던 최재공이 영의정으로 있으면서 이를 슬기롭게 처리해 문제가 커지지는 않았죠. 그러던 중 정조 임금님이 갑자기 돌아가시자 새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크게 천주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들이기 시작했는데, 이때 다산 선생님도 붙잡혀서 전라도 강진 땅에서 18년 동안이나 힘든 귀양살이를 치러야 했답니다. 자, 이제 이해되었나요? 다산 선생님이 어떻게 천주교 종교를 믿었기 때문에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다는 거. 그리고 다시 정조 임금님의 뒤를 이어 어린 순조 임금님이 즉위하자 권력을 잡은 힘있는 집안이 정치를 멋대로 하게 되었는데, 이걸 세도 정치라 불렀어요. 그래서 관리들이 백성들을 못살게 굴어서 백성들은 더욱 살기가 힘들어졌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홍경래의 난을 비롯한 밀란이 줄을 잇게 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자, 선생님이 다음 시간엔 다산 선생님이 연구하신 실학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홍경란의 난은 어떤 건지 선생님이
이번 편 들려주고 다음 편에는 실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겠습니다. 홍경나의 나는, 홍경래의 나는 1811년 순조 임금님 때 홍경래가 주도한 반란이에요. 조선 후기에는 세도 정권에 의해 국가 기강이 문란해지고 관리들의 행포가 더욱 심해졌다고 했죠. 몰락한 양반과 지식 등이 많이 늘어났고요. 이들이 새로운 분홍과 상인들을 광범위하게 흡수해 일으킨 난이 바로 홍경래의 난이에요. 거의 4개월간 나라의 토벌대와 맞섰던 반란군은 결국 실패에 그쳤고 홍경래 등 주동자는 모두 처형되었죠. 결국은 홍경래가 주도한 반란, 바로 홍경래의 난. 다음 시간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어떻게 함께한 연구한 실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조금 더 깊게 알아보고자 하는 친구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